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9월 1일 이호석의 아이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변동성이 살아있다. 옛날에 뭐 박물관이 살아있다 뭐 이런 그런 느낌이네요. 변동성이 살아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 얘기도 있고 안 좋은 얘기도 있는데 하나하나씩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이제 뉴스 한번 쭉 점검해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매크로 측면에서 어제 시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뉴스는 요거였어요. 리처드 클라리다라는 분이 상황이 현저하게 바뀌면 YCT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테이블에 올려져 있진 않다라고 얘기했지만 상황이 현저하게 바뀌면 YCT도 고려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바꾼 겁니다. 조금 약간 톤이. 예,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와, 이게 어제 뭐, 애플 3%, 테슬라 13%또 올랐습니다. 액면 분할 효과로 급등했다고 보여드리고 있고, 자, 이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애플하고 뭐 아마존, 그리고 이제 뭐 AMD, 엔비디아, 뭐 이런 회사들, 일부 이제 바이오테크 회사들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다 좀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흐름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줌 아시죠? 실적 발표 이후에 굉장히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가이던스도 상향했고요. 시간에서 무려 25%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줌의 그 1년 흐름인데요. 연간 흐름인데요. 오늘 2월 달에 보면은 대략 한 뭐 7, 80불 정도 됐었는데 어제 이제 처음으로 300불을 좀 넘어선 것 같고요. 시간에 400불입니다. 와, 이게 뭐 진짜 대단합니다. 네. 이런 회사들이 근데 이제 실적을 보니까 내용이 이래요.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어닝 기준으로 보니까 45센트를 예상했는데 무려 92센트를 발표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매출 역시 실적 전망치는 500이었는데 실제로는 66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닝이 두 배가 따블이 나는 거죠. 줌도 대단하네요. 정말 주가 흐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탄소년단 한국 최초로 빌보드 1위 축하드립니다. 와. 그리고 한전 올해 전력 판매량 감소할 것 같다. 3% 외환위기 수준보다도 더 많이 감소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치가 나왔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뭐 코로나 이유도 있겠고 가동률 이유도 있겠고요. 그리고 회사채 CP 매입기구 국내에서요. 1.05조 원 매수했습니다. 우량채 비중이 77%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고요. 중간에 이제 줌 얘기를 좀 드렸죠. 줌. 예, 어제도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아마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시간에서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거 보면 사실 이제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사실 국내 시장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관련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아웃퍼폼 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오르거나 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의 차트포. 자, 어제 이제 시장은 분할된 주식 애플하고 테슬라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조정인데 지금 보세요. 이게 이제 5월 달이거든요. 뭐 5월 달, 6월 달 올라간 거에 대비해서 뭐 요만큼 조정 받았습니다. 0.7% 조정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는 자, 저점을 지금 하회하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달러는 저점을 하회하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가 달러 강세 압력 요거를 좀 제외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글쎄요, 이게 그 연준의 의도대로 달러를 약세로 보낸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달러 강세 압력은 조금 줄어든 가능성이 있고 지금부터 보셔야 되는 것은 신흥국 통화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지켜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빅스가 15%나 올랐습니다. 변동성이 살아있다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가 되겠고요. 어쨌든 바닥에서 계속 조금씩 꿈틀꿈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뭐 전망을 하진 않습니다. 이제 빅스가 여기서 와 이제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예요.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뭐 어쨌든 낮은 수준에서 지금 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대비는 하실 필요가 있다. 이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요. 다만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제처럼 뭐 미국 외국인이 1.6조를 팔았어요. 막 역대 최대예요. 그럼 막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주식 이제 나 팔고 나가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변동성이라는 거는 어쨌든 클 수밖에 없어요. 아니 뭐 작아졌다가 커졌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도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야, 이 세상 다 끝났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년물 금리 EBP 하락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는 국내 금리도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시장에 조정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는 이제 금리가 조금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뒤에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미국 시장의 흐름은 네. 뭐 장막판에 또 장대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뭐 나스닥은 뭐 애플 효과가 있을 거고요. 뭐 요런 종목들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변동성이 살아있다. 이건 이제 지금 제가 2주 전 지난주 월요일 날 그 자료입니다. 제가 처음 오신 분들은 YG 자료를 좀 주간에 월요일 날은 꼭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요 한 주 동안 있을 일들 좀 자세하게 어제도 이제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 내용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변동성 확대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거 보시면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그 얘기했던 그런 그림입니다. 오늘자로 업데이트를 했고요. 자, 하얀색 선이 뭐냐면은 환율의 변동성입니다. FX의 변동성. 그리고 노란색이 뭐냐면은 빅스, 코리아 V 코스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란색이나 주황색이 주식의 변동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환율의 변동성은 하얀색이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뭐 주식시장에도 새로운 돈들이 많이 유입됐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매크로에서의 변동성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주가가 급락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쨌든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어제 마인드 맵을 좀 한번 그려봤어요. 오랜만에. 그래서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좋은 툴인 것 같아서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요걸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까요? 자, 일단 연준이 AIT 도입한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저는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연준은 멈추지 않는다. 아주 강력한 부양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연준이 그렇게까지 하는 거 보니 디플레이션 압력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구나. 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연준이 멈추지 않는다. 강력한 부양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요거의 의미는 이걸 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Don't fight Fed죠? 연준하고 싸우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그런 고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를 사야 되나? 이런 생각. 자, 근데 이게 지금 요거랑은 배치가 됩니다. 디플레 압력이 큰데 경제도 안 좋을 것 같은데 경기 민감주를 사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게 이 둘 사이에서 이게 갈등과 고민이 있는데 이 갈등과 고민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요. 그래서 요 얘기는 이제 한번 어제 보시고요. 근데 이제 Don't Fight Fed를 주식하는 사람들 관점에서도 그렇지만 채권하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채권하는 사람들도 야, 연준하고 싸우면 안 돼. 연준이 일단 인플레 온다고 했어. 그럼 인플레 오면 채권은 쥐약이야. 채권을 일단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팔고 보자는 심리들이 나왔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일단 채권을 팔고 보자.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미국 국채도 한 이틀 동안 오르다가 국채 금리 한번 볼까 다시. 미국 국채도 이 그림을 보시면 발표한 전후로 한 이틀 오르다가 그냥 또 다시 이틀 만에 또 다시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되지만 어쨌든 채권을 팔고 보자는 심리가 일단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시장이
금리가 상승하잖아요. 채권을 팔면 채권 가격이 빠지고 금리가 상승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다가 이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언젠가는 연준이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야, 이 금리 이거 너무 올라가지고 내가 나서야겠다. 요게 이제 YCT라고 얘기하는 거죠. YCT, Yield Curve Target, Yield Curve Control이라는 단어입니다. 요게 이제 나오게 되면 또 다시 금리는 이제 안정화되면서 또 그렇게 되는 수순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래죠.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데 어제 이제 우리나라 국내 금리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국내 금리가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외국인을 중심으로 매도가 어느 정도 규모가 나왔는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요. 뒤에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좋은지라는 거는 어제자 와이즈를 통해서 좀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그리고 금리가 오르는 이유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지난주 뭐 얼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금리가 왜 오르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요거예요. 간단하게 금리는 뭐의 함수냐면 금리는 성장의 함수고 제가 계속 그리는 그림인데 인플레이션의 함수고 리스크의 함수고 그리고 수급의 함수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자, 성장의 함수다. 성장의 함수다. 그렇죠. 경기가 성장하면 그 돈에 대해서 돈 빌리는 사람 많아지니까 금리 올라가죠. 그렇죠? 자, 인플레이션이 감안된 명목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는 인플레이션의 함수입니다. 그리고 리스크, 돈 떼어먹을 것 같을 때 금리 더 받아야 되겠죠? 그런 얘기고요. 수급, 파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금리는 오르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에서는 수급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돈 빌리려는 사람이 돈 빌려주려는 사람보다 많아지면 금리는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돈 빌리는 가장 큰 주체 중에 하나가 어디죠? 정부죠, 정부. 정부에서 나 돈 좀 빌려줘. 시장 돈 좀 빌려줘. 내가 좀 나중에 갚을게. 이런 겁니다. 근데 예산이 이번에 많이 들 것 같아. 적자도 많이 나고 그래서 돈 많이 빌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오늘 합니다. 오늘 예정돼 있어요. 예산안이 발표돼요. 그러면서 이 예산안이 발표될 때 시장의 반응들이 좀 중요하고요. 왜냐면 한은에서는 조금 뭐 어떻게 하지? 뭐 조금 쭈뼛쭈뼛 했었거든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뭐야 저거 좀 연주처럼 좀 과감하게 사준다고 하든가 뭐 이렇게 이런 분위기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금리가 외국인이 매도세가 상당히 컸고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오르면서 이게 이제 좀 그런 모습을 보였다. 올해 초에 이제 3월 달 뭐 이렇게 급락하는 이후로 굉장히 오랜만에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금리가 여기서 더 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이제 시장에 반영되면서 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요. 예,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 이해가 됐나요? 네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YCT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자, YCT는 이런 거예요. 자, 금리가 만약에 일드 커브를 컨트롤하고 타겟팅 만들어가지고 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연준에서 그 옛날에 1945년 전쟁 때 썼던 그런 장치인데요. 이게 사실 매우 강력한 정책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뭐 그냥 이렇게 쉽게 설명해 드려서 이런 거예요. 금리가 뭐 요 상황에 있어요. 근데 갑자기 금리가 올라요. 근데 내가 이 금리로 컨트롤하기로 미리 연준이 얘기했어. 예를 들어서 뭐 10년물 금리라고 하면은 1% 이렇게 하면 요거 이렇게 1% 올라오잖아. 그럼 난 무조건 살 테니까 팔 사람 있으면 팔아봐. 내가 그냥 다 살 거야. 연준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연준이 이 말을 하는 순간 사람들이 쫄아가지고 안 팔아요. 안 쪼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뭐하러 팝니까 이거를? 연준에 이거 이상 올라가면 무조건 다 사준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밑에 싼 가격 여기가 이제 싸고 여기가 이제 비싸게 되겠죠. 채권으로 따지면 금리가 높은 게 싼 거니까 뭐하러 싸게 팝니까? 싸게 안 팔죠. 연준 다 사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여기서 이렇게 눈치만 보는 거죠. 이 근처에서만. 연준이 1%에선 사준다는데 그럼 뭐 굳이 이것보다 더 싼 가격에 팔 필요 있나? 그냥 여기 있지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YCT를 발표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어제 이제 그 클라리다처럼 야 근데 이 YCT 아예 끝난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도 사람들이 야 살 수도 있나 보다 이런 기대가 반영되면서 금리가 여기서 움찔
움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굳이 뭐 야 싸게 팔아야 되냐 금리를 연준이 사준다는데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클라리다 이분이 연준 부의장인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영어로 한번 영어를 제가 잘 하지는 못하지만 이게 두 가지를 비유를 했어요. 네가티브 금리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는 에이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not attractive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을 얘기를 했습니다. 일드 커브 컨트롤 안 한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이 단어가 있어요. 환경이 아주 많이 바뀌면 환경이 아주 많이 바뀌면 아니 뭐 할 수도 있지 뭐 라는 could be implemented 그러니까 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꼭 하나 붙이죠. 지금은 아닙니다. 테이블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이게 참 이거 보면 말장난 가지고 심리 바꾸려고 정말 연준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보면 잘해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 금리 조금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살짝 얘기해 주는 거죠. 아니 YCT 이거 니네들이 아예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상황이 바뀌면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상황이 바뀌겠냐는 거죠. 예,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제부터 뭐 미국 그 국내 시장 뭐 변동성 커지고 조정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뭐 줌 같은 뭐 뉴 관련 종목들 가지고 계신다면 뭐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 저는 계속 뭐 사고 또 사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변동성은 살아 있다. 언제든지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야, 다 끝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화이팅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